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버 케빈입니다. 자,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고관절의 문제, 수술할 상태를 만들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신 분이라도 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강의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술하신 분들이 특히 더 오늘 하실 것들을 아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셀프 케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걷지 못하게 될 경우에 무릎 질환, 발목 질환, 고관절 질환으로 인해서 또는 뭐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잘 못 걸으면요.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나게 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바로.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고관절 질환은 평소에 사타구니 쪽이 아프다거나 걸을 때 삐끗삐끗 아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걷거나 활동할 때 통증이 심해지고 움직이기 어려워지면서 절뚝거립니다. 또 양반다리 안 되시는 분들 많죠. 양반다리 안 되는 이유가 이 고관절도 있지만 이제 엉덩이 뒤쪽 근육에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고관절,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나이인데도 양반다리가 안 되기 시작한다. 이분들은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1차적으로 의심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오늘 강의를 꼭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동에 의해서 이 사타구니 통증이 악화되거나 대퇴부 통증을 겪고 있거나요. 자, 양반다리가 힘들어지거나 보행 시 쩔뚝거리고 통증이 일어날 때, 그죠? 자, 이것이 함몰이 돼버리면 다리 길이가 짧아지기도 하니까 이런 분들 오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고관절 문제로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죠. 수술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큰 뼈들은요, 정말 수술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오기가 쉽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뭐 1년이건 2년이건 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뼈들이 이렇게 대치가 돼 버리면 이제 나중에 큰 문제를 앓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틀어진 것이 여기만의 문제가 이게 이제 대퇴골두가 썩어서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런 데가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서 자,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고요. 무엇으로 가능하냐? 구조의학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지압을 통해서 예방하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퇴골두, 이 대퇴골의 머리라고 해서 대퇴골두라고 하죠. 여기도 혈관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뼈도 분명히 세포로 되어 있고요. 세포는 피를 반드시 먹어야 되고 신경 전달이 돼야 되고 이 뼈도 자라고 있다는 거 매일매일 새로 생성이 되고 파기가 되고 이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딱한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들은 전부 피가 흐르고 성장이 되는 구조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고관절은요, 이렇게 보시면 인체 내에 있는 가장 긴 뼈잖아요. 그죠? 이 고관절은 크고 깁니다. 이 머리 쪽에서는 골수도 이 적색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고관절은 또 이 무릎 관절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렇게 틀어지면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거나 밖으로 말리게 되면 이쪽 무릎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게 되면 슬개골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이 비골두는 앞으로 빠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발목 관절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또 종골이 이 발 뒤꿈치 종골이라고 하죠. 이 종골이 어떻게 틀리냐에 따라서 또 이 고관절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왔을 때는 반드시 이쪽과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에 문제가 와 있는 사람이 고관절 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허리 디스크 얘기할 때도 허리를 철심을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하면 끝이 아니라 이 골반이 틀어지면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골반을 잡으면 허리가 제 위치를 잡는다고 그랬죠. 이 골반뼈가 앞으로 전방 경사가 되거나 뒤로 빠지거나 후방 경사가 되거나 좌우로 틀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척추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의사들은 허리만 수술하지 골반 틀어진 거 안 잡아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슬러를 통해서 제가 엉덩이 근육 많이 풀라고 그랬죠. 댓글에 보시면 척추 디스크라든가 협착증이라든가 좌골신경통 있는 분들이 머슬러로 이 엉덩이 풀면서 허리가 엄청나게 편해졌다. 며칠 동안 허리가 아파서 뭐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걷지 못했는데 머슬러 하고 나서 골프 치러 갔다 이런 전화가 오신 분도 있어요. 그만큼
이런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여기가 대퇴골두가 문제가 왔으니까 여기만 싹 수술한다? 물론 이미 심하게 오신 분들은 수술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해야 돼요. 골두가 이미 심하게 상해가지고 뭐 골절 위험도 크고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아시고 평소에 이쪽 사타구니가 아프고 안 좋고 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 내용을 공부하시고 미리미리 셀프 치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관절은 이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골과 비골, 이 슬개골의 틀림이 또 발목의 틀림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이놈이 틀어지면 이렇게 또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관절의 문제는 단순한 고관절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골반의 틀어짐, 골반도 이렇게 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도 같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꼭 어깨 충돌 증후군처럼 여기도 고관절이 이 장골뼈하고 여기하고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깎이는 거죠, 이쪽이. 예. 이해 가세요? 자, O다리, X다리, 뭐 안짱다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온 원인, 또 이 모양이 된 상황은요. 자, 이게 정상인 경우에 비해서 이게 O다리 이게 벌어지죠. 이 무릎이 딱 붙어버리고 여기가 벌어지죠. 자, 허벅지 앞쪽, 뒤쪽, 그다음에 종아리 앞쪽, 뒤쪽, 특히 옆쪽도 모두 압통이 매우 심합니다. 왜냐? 자, 이 정상인 뼈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이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같이 틀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다 무지하게 아파요. 오다리 있는 분들 보면 이런 데 옆쪽이 엄청나게 아파 와 있고 긴장이 돼 있습니다. 이런 데가. 그러면 여기 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근육을 눌렀을 때 압통이 있으면 거기를 무조건 풀으라고 얘기했죠? 그 부위를 풀어주면 해피해진다. 그죠? 근육이 아프다는 것은 근육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의 압통을 제거해주면 근육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게 되고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거죠. 무조건 운동하고 스트레칭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압을 해서 온열을 해서 또는 근육 쪽에 있는 어혈을 제거해서 근육을 편안해지게 통증을 제거해주면 근육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실제로 이런 틀어짐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육이 압통이 풀리면 제 위치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압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X다리, O다리인 분들은요. 지금 당장 여기를 눌러보세요. 앞뒤를 다 눌러보시면 엄청나게 아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 허벅지 앞뒤 옆, 종아리 앞뒤 옆을 다 푸시고요. 발등이라든가 발바닥도 다 지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관절을 좀 더 이해하고 고관절을 좀 더 부드럽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요. 이 대퇴골, 이게 대퇴골이죠. 이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지금. 대퇴골로 붙는 엄청 크고 많은 근육들과 자, 이 골반 전체하고요. 여기 고관절, 이 대퇴골의 관계를 잘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아까 봤던 그 대퇴골 두 머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근육이 이렇게 큰 놈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얘는 머리를 조금 비껴놔서 이쪽에 비껴 있고요. 이게 대둔근이죠. 예, 이게 중둔근입니다. 중둔근이 붙어 있고 소둔근이 또 이렇게 이게 중둔근이군요. 중둔근이고요. 이게 소둔근이에요. 자, 그 외에도 지금 이쪽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잘라놨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지금 대퇴골투 여기 머리 쪽이란 말이죠. 여기 머리 쪽인데 여기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근육들이 이상근부터 해서 뭐 내폐세근, 외폐세근 해서 다 붙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고관절 여기 있다가 이렇게 틀어지면 여기 있는 근육들을 같이 잡아 당기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틀어지면 이쪽 짧아지게 되겠죠. 그런 역학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골반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도 같이 역학 이 자체가 문제가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역학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고관절 문제가 오신 분들은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을 지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연히 지압을 해야 됩니다. 골반이 여기서 한쪽이 좌우에서 이렇게 올라가신 분도 많죠. 그래서 한쪽이 높은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높아가면 얘도 같이 잘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틀어지고, 그죠? 다양한 3D, 3차원적인 변형이 오니까 당연히 고관절 문제 있는 분들,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은요, 여기 이 근육을 무조건 머슬러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척추용이라든가 처음에
이 심하신 분들은 척추형을 통해서 기를 들이시고 척추형을 통해서 한 달 정도 했다. 또는 뭐 심하지 않다 그러면 바로 골반용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근육들을 잘근 다 지압을 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이 압통이 풀릴수록 여러분들 고관절 자체가 원래 위치로 싹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통이 단축되거나 또는 이 근육이 이완됐을 때 그 통증이 생기는데 그 통증을 풀어주면 이 고관절 이 부위가 행복해집니다. 고관절이 행복해지고 또 아까 얘기했죠? 허벅지 앞쪽, 옆쪽, 뒤쪽까지 풀어주면 이 주변이 행복해지니까 얘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나갔던 고관절이 제 집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관절 문제 있는 분들은 고관절만 보지 마시고 고관절 수술하신 분도 마찬가지. 여기를 수술할 정도면은 이미 칼로 째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주변에 근육이 손상이 분명히 됐을 거고요. 인대가 손상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수술 자국 있는 부위를 더욱더 지압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이 엉덩이 부위 전체를 풀어주면 이것이 유지가 더 잘 되겠죠. 그죠? 이 고관절 수술할 정도면 이 엉덩이 근육은 보나 마나 엄청나게 아픕니다. 수술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를 골프공이라 깔고 앉으면 바로 0.1초 만에 악소리가 나올 겁니다. 자, 큰 근육으로 보자면 이게 대퇴골두고요. 이게 대퇴골이고 이렇게 붙는 근육들. 그러니까 보통 머슬러를 놓으면요. 이 척추형을 놓으면 여기 한번 놓을 수 있고요. 여기 한번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옮기면 이만큼이 커버가 되고 좀 더 내리면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커버가 돼요. 두 번 옮기면 엉덩이 근육이 거의 커버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매우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골반용으로 해서 통해서 조금 깊이 해서 이런 근육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근육들이 길이가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고관절도 싹 제 위치로 가는 거죠. 또 뒤에서 봤을 때는 누워서는 이렇게 하지만 자 여기도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붙는 근육들이 있죠. 그래서 얘를 편하게 해주려면 여기 있는 근육을 다 풀어라. 또한 뒤로 반드시 누워서 대고 바닥에 놓고 푸는 걸로 끊으면 안 되고요. 이 옆에를 풀어줘야 돼요. 여기에 보면 중둔근이라는 놈이 크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워서 하시고요. 옆으로 누워서 이 고관절 부위 여기까지를 더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이거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까지 한번 열심히 푸셔야 된다는 거. 자, 가까이에서 문제가 되는 근육들도 있고 멀리서 문제가 되는 근육들이 따로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고관절이죠. 이 골반뼈와 대퇴골두가 만난 이 부위가 고관절인데 자 보시면 머슬러를 대고 여기서 반드시 누워도 되고요. 또 이 옆쪽 이 부위에 문제가 있는 부위는 이 부위에 대고 옆으로 누워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단 여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대퇴골두는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옆면, 뒷면, 앞면까지 허벅지의 앞, 옆, 뒤를 전부 다 푸셔야 되는데 이런데 무지하게 아픕니다. 이미 문제가 오신 분들은. 그리고 종아리도 풀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 가까이 있는 엉덩이 근육을 먼저 뒤에서 옆에서 대고 누워서 푸시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요. 이 발목도 이렇게 반듯하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틀어진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틀어지면 당연히 이것이 무릎 관절 그다음에 고관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위도 사실은 열심히 푸셔야 되는데 여기 풀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은데 이걸 풀려면 이쪽에 있는 그 종아리 근육들을 열심히 풀어주셔야 되고요. 이 부위도 자극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머슬러만 갖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근육을 많이 풀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발목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발가락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발가락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발가락들은요 완전히 힘을 다 잃었어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제일 힘을 받는 건 이 엄지 쪽에 있는 요 부위입니다. 이 발바닥 요 부위에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얘들이 다 힘을 못 써. 이런 분들 이제 발톱 무좀 같은 게 오기가 쉽죠. 무좀이 오기가 쉽고 자 이 발이 쭉 길게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특히 이제 여기 3, 4, 5지가 문제가 있을 경우는 고관절에 문제가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들도 사실은 전부 이 부위를 지압을 해주시고요. 여기 자꾸 늘려가지고 발을 자꾸 잡아 빼줘야 돼요. 발을 잡고 툭 하면 소리가 나죠? 뚝 소리가. 그렇게 자꾸 빼주면서 이 발가락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하체를 다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고관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
자신의 발목이 이렇지 않은가, 자신의 발가락이 이렇지 않은가를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죠? 아래에서 위로 고관절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엉덩이 통증, 다양한 고관절 질환,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여기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관절이기 때문에, 그죠? 자꾸 들러붙는 거죠, 이쪽이. 그다음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상, 이것이 이제 심각해지면 결국 여기 이제 인공관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퇴골, 경부 골절 이쪽이 부러지기도 한단 말이죠. 이거는 뭐 골다공증 관련이거나 사고로 인해서 올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들 의사들은 절대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뭐 흡연, 흡연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또는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로 원인을 따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원인이거든요. 자, 영상이 길어지니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제가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로 지금 사타구니가 많이 아프고 보행에 장애가 있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고 오다리라든가 X다리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엉덩이 부분을 먼저 풀고요. 그다음에 허벅지 앞 옆뒤를 풀고 종아리 앞 옆뒤, 그다음에 발목, 발등, 발바닥까지를 일단 머슬러로 지압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후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케빈이었습니다.